안녕하세요. 대승마이맥 방인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엔제입니다. 엑스퍼트 2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퍼트 2는 일단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는가? 자, 마지막 엔제입니다. 마지막 엔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을 통해서 기출 유형 여러분이 연습하셨을 거고, 거기에서 변형된 유형이었죠. 엑스퍼트 제로와 1을 통해서 좀 더 난이도 있게 기존 기출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난이도가 더 올라간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엑스퍼트 제로 1까지 수강했으면 기존 유형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게 끝났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드는 걱정은 이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까? 내가 풀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더 준비할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심화 과정이 엑스퍼트 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퍼트 2의 문제 구성을 보면 여러분이 전체 컨셉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엑스퍼트 2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유형의 난이도를 더 높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앞으로 그러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신유형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유형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들, 조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단계를 조금 더 늘린 겁니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중간 과정에서 실수 없이 정교한 사고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신유형이겠죠. 자, 신유형은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진짜로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텐데, 실제로 평가원에서 신유형이라고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그건 진짜로 새로 만든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유형들은 옛날 교과과정 문제를 지금 교과에 맞게 변형을 했다거나, 아니면 물리2에서 다루던 단원이 없어지고 물리1으로 내려오면서 물리2에서 출제됐던 그런 문항들을 다듬은 거죠. 다듬어서 현재 교과에 맞게 다듬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보게 되는 신유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2에 들어가 있는 신유형 문제도 아예 새로 만든 그런 문항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다뤘던 유형들, 그러나 지금 교과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요소를 지금 교과에 맞게 선본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신유형을 출제할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엑스퍼트 2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신유형을 미리 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존 유형은 어렵게, 그리고 신유형은 가능성이 높은 신유형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엑스퍼트 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유형 문항들 또는 고난도 문항들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다음에 스펙트럼이나 핵에너지 이런 데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엑스퍼트 2는 엑스퍼트 제로 1과 달리 모든 단원을 다루진 않습니다. 핵심 단원 10개만 다루게 됩니다. 수능으로 보면 10문제에 해당하는 준킬러, 킬러 단원이 되겠죠. 자, 일단 역학 단원에서는 핵에너지는 당연히 너무 쉽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 파동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에서는 쉬운 단원 다 빼고 전기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주요 단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만 일단 다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봤던 기존 유형에서 난이도를 한층 더 높인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유형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운동에서는 상대 속도 많이 배웠죠. 두 물체의 사이 거리를 다룰 때 우리가 상대 속도를 사용하면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런 거 많이 준비를 했는데, 상대 가속도 개념도 있습니다. 가속도가 다른 두 물체의 사이 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런 문항들도 일부 실려가 있고, 힘의 평형에서도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용수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항들, 예를 들자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요즘에 어렵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유형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을 끊었을 때 델타 F를 사용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힘 분석 자체를 어렵게 내는 문제들도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운동량 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분석해보면 충돌 전후 등속도 운동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사용해서 충돌 전도 등가속도, 충돌 후도 등가속도가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도 신유형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쪽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개의 문제라든지 연력학에서는 실험 문제, 그리고 용설이 포함된 연력학 문제를 물리2에서 많이 냈었는데 물리1에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줄 겁니다. 특상에서는 또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시계 동기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엑스퍼트2의 문제 구성, 강의가 어떤 컨셉인지 감이 잡혔을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퍼트2는 전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역학과 전자기 주요 단원만 다루게 될 거고, 기존 문제는 더 고난도로, 그 다음에 신유형은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수는 총 135문항, 강의는 1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빠르게 완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엑스퍼트2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신유형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쌓기를 바라고 이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